제가 정신과 약의 중단이 가능할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중단을 원한다면 꼭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안녕하세요. 마음심TV 구원장입니다. 오늘도 평안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 관련해서 익숙하게 사용하시는 용어들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질환, 그리고 정신과 약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렸었죠. 오늘은 그 3번째 시간으로 검사, 치료에 대한 용어들에 대해서입니다. 심리검사. 심리검사에 대해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나 상담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아시는데요. 검사의 이유나 의미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인터넷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심리 테스트, MBTI 등과는 다른 전문적인 검사들이고요. 자격이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에 의해서 시행이 됩니다. 한 가지 검사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총집으로 시행해서 종합 보고서의 형태로 결과가 나오게 되죠. 크게는 지능검사, 자기보고식 검사, 투사검사로 나뉘게 됩니다. 지능검사는 성인은 KYZ, 소아청소년들은 위스크를 주로 시행을 하고요. 흔히 아시는 IQ가 바로 여기서 측정되죠.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잠재 능력 파악을 위해서 하거나 지적 수준이 떨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지적장애 진단을 위해서 검사를 해봅니다. 자기보고식 검사로는 500문항 이상의 예 아니오를 체크해서 정서와 성격을 볼 수 있는 MMPI, 빈 문장을 완성해서 의식적인 심리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SCT, 문장 완성 검사가 대표적입니다. 투사 검사로는 데칼코마니와 같은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는 로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를 만들어보는 주제 통각 검사가 대표적이죠. 자신에 대해 미처 알지 못하는 무의식적인 측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들이죠. 심리검사를 해보자고 하면 이미 스스로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분이 적지 않은데요. 검사를 막상 받아보시면 의식적인 수준에서 알고 있는 내용 이외에 무의식적인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얻은 후에 종합하여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상태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어서 보다 강한 동기를 가지고 치료 과정을 진행할 수 있죠. 치료자로서는 정서 상태와 성격 구조를 파악하고 진단을 내리는 데 참고가 되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향후 치료 진행에 있어서 약물과 정신치료의 비중을 조절하고 회복 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세울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담자분께 이득이 되는 일이죠. 인지행동치료.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해 좀 아시는 분이라면 인지행동치료에 대해 들어보셨을 텐데요.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치료만 하시는 줄 아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인지행동치료가 약물치료에 준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연구들로 입증되어 있기에 정확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공황장애, 우울증, 강박장애, 범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불면증 등이 대표적인 치료 대상이 되는데요. 일반적인 형태의 정신치료와 달리 인지행동치료는 증상의 소실과 재발 방지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적극적이고 구조화된 형태의 정신치료에 속합니다. 목적 없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매 회기마다 특정 주제를 잡습니다. 주로 증상과 관련돼서 잘못 가지고 있는 신념을 교정하기 위한 논의를 하고, 실제 상황에서 증상 호전이나 재발 방지를 위한 행동을 연습할 수 있는 숙제를 해와서 피드백을 주고받는 것이 보통 한 회기의 모습입니다. 인지를 교정하고 행동을 연습하기 때문에 인지행동 치료인 거죠. 통상적인 약물 위주의 치료의 경우에 약물과 치료자의 조력으로 증상을 회복시키고 관리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 단독으로는 약물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다면 증상이 재발되기 쉽겠죠. 그런데 인지행동 치료의 최종 목표는 자신이 가진 병에 대해서 치료자만큼 전문적으로 알고 치료지향적으로 행동을 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스스로 치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뇌 자체나 호르몬의 문제처럼 정말 약물의 효과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병의 증상을 호전시키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죠. 제가 정신과 약의 중단이 가능할 3가지 조건 중에 하나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중단을 원한다면 꼭 짚고 넘어가셔야겠죠. 자기장 치료.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약물 치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로 하는 치료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전기충격요법, 그리고 자기장 치료입니다. 전기충격요법은
전신 마취를 시킨 상태로 머리에 전류를 관통시켜 경련을 유발해서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내용을 들어보면 좀 무서울 수도 있는데 통상적인 치료에 반응이 없는 일부 난치성 증상에 효과가 좋아요. 이제 주로 말씀드릴 자기장 치료의 정식 명칭은 경두개 자기자극술입니다. 머리에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코일을 접촉시키고 강한 자기장의 변화가 뇌 피질 내에 발생되면 뇌 조직에 유도 전류가 발생해서 뇌 신경세포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장점은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안전하다는 거죠. 가장 치료 효과가 좋은 질환은 우울증인데요. 미국 FDA의 치료 효과 인증을 받았죠. 그 외에도 각종 불안장애, 불면, ADHD, 두통, 이명 등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많이 연구되어 있죠. 자주 받을수록 치료 효과가 좋아서 통상 치료 프로토콜은 주중 5회로 3주간 15회로 되어 있는데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주 1, 2회 정도로 진행을 하게 돼요. 저는 약물 치료를 할 수 없거나 약물 사용에 거부감이 있는 분, 최소한의 약물을 사용하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싶은 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증상을 최대한 빠르게 호전시키고 싶은 분들께 권해서 효과를 보고 있죠. 정신치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진료를 정식용어로 정신치료라고 하는데요. 흔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상담받았어 라고 하는데 엄밀히는 의미가 좀 다르죠. 상담은 기본적으로 환자가 아닌 정상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의식적인 수준에 있어서 조언을 해주거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의 보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방식이고요. 반면에 정신치료는 정신병리가 있거나 증상을 겪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지지적 정신치료가 가장 널리 쓰이는데 대화를 통해 의식 수준에서 그분의 강점, 방어 기제를 강화시키거나 조언, 교육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다른 방향으로는 정신분석적 정신치료가 있는데 과거에서 현재를 관통하는 맥락을 이해해서 무의식적인 부분을 발견하고 인격적인 성숙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이 과정을 정식으로 진행하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비용도 꽤 들기 때문에 자신을 이해하고 성숙해지려는 상당한 동기가 있어야 하죠. 그래서 대상이 되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여기서 더 극단에 해당하는 형태가 수년간에 걸쳐서 주에 4회 이상씩 한 번에 1시간씩 자유연상을 하면서 받는 정신분석입니다. 그 외에도 앞서 언급한 인지행동치료, 놀이치료, 가족치료, 집단치료, 사이코드라마 등이 모두 정신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정신치료의 종류가 칼로 자르듯이 나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정신치료라는 큰 스펙트럼 상에서 내담자의 상태와 환경적인 여건 하에 가장 치료에 도움이 될 만한 방식으로 그때그때 진행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자면 겪고 있는 증상이 심할수록 정신치료만으로는 해결을 보기가 어렵고 정신치료의 종류는 전문의가 판단한 내담자의 상태, 동기, 환경적인 여건에 따라 다르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MDR,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이라고 하는 치료법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료에 특히 효과적인데 아쉽게도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습니다. 과거에 외상적인 경험을 할 당시의 기억상에 불편했던 감정, 생각, 신체 감각들이 함께 묶여서 저장이 되어 있는데 안구 운동을 하면서 과거의 기억을 다시 회상을 하면 그때 저장된 불편한 기억을 현재의 나에게 있어 괴롭지 않고 적응적인 기억으로 변환시켜서 새로이 저장하게 되고 그러면 그 기억을 다시 떠올리더라도 더 이상 불편한 느낌을 가지지 않게 된다는 원리인데요. 말로 설명하려니 좀 어렵네요. EMDR 공인 치료자가 되려면 직접 치료당하는 과정을 겪어야 하는데 제가 치료받아 보니 불편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도 괴롭지 않고 편안하다고 느낄 수 있었고요. 제가 치료했던 분들을 보아도 불편했던 기억들을 극복하고 편안하게 지내시게 되는 것을 직접 보고 저는 정신치료계의 신세계를 경험했다는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한점이 있다면 통상 한 회기에 1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과 보험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느끼실 수 있다는 점이겠네요. 오늘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검사, 치료에 대한 용어들, 심리검사, 인지행동치료,
자기장치료, 정신치료, EMDR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평소에 가시고 계시던 오해가 줄어들 수 있었으면, 그리고 필요한 분의 경우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제 영상을 쉽고 편안하게 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도 마음이 쉬어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